복잡하게 보이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지금 중심이 0,2다라고 돼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서 원 C가 지금 y 3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은 지금 원 C가 굴러간 거리가 t였을 때, 자,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점 P의 위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곡선 F가 있는데 T 이퀄 3분의 2 파이였을 때 곡선 F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쁘게는 좀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얘가 Y축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얘가 지금 0,2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지금 0,3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에 해당이 되고 굴러갔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을 했었던 점이 결국엔 굴러가게 되면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t만큼 굴러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었던 점은 얼추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굴러간 길이와 결국엔 t만큼의 길이는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의 우선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요 길이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지금 굴러갔을 때 지금 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설마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결국에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조선을 잘 그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상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연장을 해서요.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더 그을게요.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각을요, 제가 세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천천히 이해를 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 중심의 좌표는 우선은 2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t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요만큼의 각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편의상 요 녀석이 지금 P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C라고 할까요? C1? 아니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녀석을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H라고 한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요만큼의 길이가 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PH라고 한 녀석의 요 길이는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냥 변형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의 코사인에 어떻게 됩니까? 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사인에 지금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P라고 한 녀석의 좌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t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왼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길이 자체가 지금 얘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편의상 이때의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2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CH만큼 내려갔으니까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가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 호의 길이와 t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호의 길이는 t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를 세타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 곱하기 어떻게 세타라고 하는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떻게 공식에 의해서 세타와 t가 서로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다시 어떻게? 얘를 t로 이렇게 다시 바꾸어 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얘는 지금 결국에는 x좌표에 해당이 되고
얘는 결국에 y좌표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x분의 dy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고 이때의 t라고 한 녀석의 값 자체가 3분의 2파이였을 때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dt분의 dx다라고 쓸 수가 있고 dt분의 dy라고 해서 4개 변수를 이용한 어떻게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좀 이동을 그냥 할게요.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같이 t 마이너스 사인의 t라고 했었고 dt분의 dx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의 다시 t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2 플러스의 코사인의 t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c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dt분의 dy가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꼭 달아주시고 여기다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인 t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 t 대신에 3분의 2파이를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여기다가도 3분의 2파이, 여기다가도 3분의 2파이, 그래서 서로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사인의 3분의 2파이 그리고 1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자,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120도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사인 그래프를 굳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사인에 어떻게 돼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다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사인의 3분의 1 파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3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된다. 아니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다가 별 표시 한 3개 정도만 또 해주시고요. 그냥 주제 선정을 좀 할게요. 그 주제는 뭐냐면 좌표화 연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좌표화 연습.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어떻게 작도를 하실 때 직교좌표계 선상에서 어떻게 수직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를 하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곡선 y 이퀄 fx가 3,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슬래시 한 번만 딱 그어주시고요. 급하게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옆에다가 그냥 살짝 f의 3은 1에 해당이 되고요. f 프라임의 3은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함수 f의 3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여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냥 우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서로 간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g에다가 f의 3의 x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얘가 정의역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어떻게 x값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x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x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세모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y = g의 x가 지금 1,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b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g의 1이 결국에 a니까 a값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g'의 1이 결국에는 어떻게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우선은 여기에서 x에다가 1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그러니까 g의 다시 f에 3에 해당이 될 것이고 f의 3은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g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1이 나오죠. 그러니까 a의 값은 1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g 프라임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미분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겉미분 f의 3의 x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를 또 한번 미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f'의 성미분 3의 x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자체를 미분을 한 걸 바깥으로 집어넣는데 얘 자체가 결국에 합성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3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퀄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x에다가 1을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g'에 다시 어떻게 돼요?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f'에 3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3이 결국엔 1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에는 얘는 지금 보는 바같이 2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g'의 1이라고 한 녀석은 6분의 1에 해당이 돼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실마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공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헷갈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떻게 이러한 식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는 가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이 3x라고 하는 녀석을요 내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에다가 다시 f의 t가 이렇게 나오겠죠. x 대신에 3분의 1의 t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가 3분의 1의 t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해서 3 곱하기 g에다가 다시 f의 어떻게 t다라고 하고 얘를 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관찰할 수가 있냐면 이 t가 그대로 t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그냥 x라고 이렇게 다시 변형을 하게 되면 f의 x라고 한 녀석의 역함수 자체가 3 곱하기 g의 x가 되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예,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봅시다. 우선 가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y 이퀄 fx가 2,4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에다가 2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결국에 4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fx가 지금 보는 바같이 두 양수 a, b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로그라고 하는 게 들어갔을 때 x-1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진수 조건을 무조건 걸고 넘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fx를 다시 그냥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그냥 크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fx가 x에 ax 플러스 b고요. 플러스 ln x-1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f에다가 다시 2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2 곱하기에 2의 a에다가 플러스 b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1에 해당이 되니까 0에 해당이 되어서 얘가 결국엔 4에 해당이 되고 2의 a 플러스 b라고 한 녀석이 그래서 결국엔 뭐가 돼요? 2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편의상 기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나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fx의 역함수는 지금 g의 2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시고 우선 f에다가 g의 어떻게? 2의 x? 자, 이 녀석이 결국엔 x가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얘를 t라고 바꾸는 대신에 결국엔 어떻게 여기가 t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 어떻게 2가 이렇게 붙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2 곱하기 f의 x라고 하는 것과 gx는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방정식 G'의 2의 fx가 G8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있고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의 2 곱하기 f의 x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G8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얘랑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이끌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2 곱하기 fx를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x가 된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 미분을 하면 됩니다. G'에 2 곱하기 f의 x라고 쓰시고요. 속미분을 하는데 2 곱하기 어떻게 f'의 x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G 입장에서는 안쪽에 있는 함수 자체가 2 곱하기 fx니까 2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예, 뭐 이거 자체가 주의사항은 아니겠지만서도 다들 알고 있겠지만서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G'에 다시 2 곱하기 f의 x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2 곱하기 f'의 x 분의 1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얘가 결국에는 G8에 이 녀석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결국에는 2 곱하기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G8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G8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이끌어내 볼 건데요. 자, 이쪽으로 가서 아까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 이 녀석 자체가 8입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2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2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얘랑 얘가 서로 약분 처리가 돼서 결국에는 f'의 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1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지울게요.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여기에다가 요 녀석 미분한 것을 이렇게 쓸게요. f'의 x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곱의 미분을 이용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a의 x에다가 플러스 b가 오는데 b라고 한 녀석은 2-2의 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문자 통일을 한 거예요, 우선. 그리고 플러스 ln x분의 1을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x-1분의 1이 나옵니다. 얘 자체가 결국엔 1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요 녀석은 1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그냥 0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얘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0보단 큰 수에 해당이 되니까 그냥 양쪽에다가 그냥 x-1을 그냥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천천히 전개를 한번 해보면 2의 a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x-1에다가 마이너스 2의 x에다가 플러스 2의 a 그리고 플러스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의 a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4의 a의 x 다시 플러스 2의 a는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결이 이 식으로 완성이 다 됐으니까 결국에는 얘의 어떻게 두 개의 실근 자체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엔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2의 a분의 그 다음에 4a-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돼서 결국에는 4a-1 자체가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요. 10a라고 하는 녀석이 1에 해당이 되니까 a의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10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b의 값은 결국에는 2-2a라고 했으니까 b의 값 자체는 2 마이너스의 5분의 1인가요? 맞죠? 네, 5분의 1. 자, 그러면 결국에는 5분의 9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10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18이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나라고 하는 조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표시 총 3개 정도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fx와 gx가 역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처럼 안쪽에 2x가 들어가거나 3x가 들어가는 이 1차식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f의 1은 2라고 돼 있고 f'의 1은 2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상 그냥 항등식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항등식이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는 hx는 지금 f 인버스 x 곱하기 gx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갈게요. f를 다시 한번 쓸게요. 그냥 진하게. 그러면 x의 제곱이고, 그러면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라고 했으니까요. 1을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a 플러스 b예요. 그리고 2입니다. 그리고 얘가 2가 나온다고 했고 얘랑 얘가 약분 처리가 되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는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b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a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는데 우선은 지금 알고 있는 대로만 우선 해볼게요. 곱의 미분이니까 우선 앞에 거 미분하시면 2의 x 플러스 a가 되고요.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에다가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는 미분을 해봐야 그대로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2의 x제곱 제곱과 같은 이런 것들 또는 2의 x 플러스 뭐 p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미분을 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면 2의 x로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요. 이 녀석의 미분한 녀석을 뒤에다가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의 x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곱의 미분을 막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2의 x를 먼저 써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갖다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뒤에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엔 2의 x거든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a의 x가 되겠죠? 플러스 a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2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a에다가 다시 얘는 어차피 0이죠. 얘는 어차피 0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2다.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이 1에 해당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녀석은 부호가 반대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를 이제 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얘는요.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에다가 다시 2의 x거듭 제곱 얘가 fx 그리고 f'의 x라고 하는 녀석은 그 밑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x의 제곱에다가 다시 2의 x거듭 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우선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선 좀 정리를 좀 하고 자,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그 hx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hx를 지금 미분을 하게 되면요. 자,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f의 인버스를 먼저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죠. gx 그리고 f의 인버스를 어떻게 그대로 갖다가 그 다음에 g'의 x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2의 값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아까 F에 지금 1의 값이 지금 2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F의 인버스의 2라고 한 녀석은 1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얘는 1이야. 그래서 얘가 1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일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F의 인버스에다가 F를 한번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가 나오겠죠. 그러면 양쪽을 미분하세요. 그러면 F의 인버스에다가 다시 미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그대로 올 거고, 합성함수니까 여기 f'의 x가 이렇게 올 거고, 얘가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에서 지금 뭡니까? 1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 인버스 프라임에다가 여기 뭐가 와요? 2가 와요. 그리고 곱하기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2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또 2입니다. 이퀄 1이에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의 인버스의 프라임의 2라고 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일에 내가 좀 숙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1이죠? 그러니까 얘를 만일에 미분을 하게 되면 F 인버스에다가 프라임을 하고 여기 2인데 얘가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F 프라임의 1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예, 숙달이 되면 아직도 헷갈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도 헷갈리면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어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써먹어야 돼요. 예, 적응이 될 때까지.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G의 2에다가 플러스 G 프라임에 2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죠. 여러분, 이 식에서 G의 2를 이끌어내려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G에다가 F의 1이 될 거고 얘는 G에다가 2가 되겠죠? 그리고 F'의 입장에서는 X에 1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1이고요. 얘는 다시 2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G2는 2예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저도 마찬가지 헷갈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야겠죠? 여기다 쓸게요. G'의 f의 x고요. 그리고 속미분을 해서 fx 프라임을 꼭 붙이시고요. 오른쪽은 f 더블 프라임의 x라고 하는 이계도 함수가 드디어 어떻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얘는요 2에 해당이 되고요. 이 녀석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G'의 2에다가 곱하기 2는 결국엔 F 더블 프라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미분하자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F 더블 프라임의 X는요 미분을 할 때 2의 X 그대로 두시고요. X 제곱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미분한 걸 뒤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없어지고 없어져서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예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완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서는 크게 특별하게 뭐 강조를 해드릴 건 없는데, 좀 연습이 좀 숙달되고 한다라고 하면, 네, 이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예, 방법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수업을 이제 다이렉트로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실수도 뭐 나오고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미적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학 1이랑 수학 2를 결합을 한 문제이다 보니까 개념도 많고, 그리고 문제도 간단해 보이면서도 되게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연산 자체가. 그럼 미적분 처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뭐 추론하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처음 공부할 때에는 연산만 좀 숙달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수학 2에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그대로 따다가 미적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미적분과 수투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연산 그 공식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볼게요. 자, 거리의 제곱을 ft라고 한대요. x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x가 0보다 크다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 놓고서는 ft의 극값의 개수가 1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수가 하나다.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요, 별표시 총 5개를 해 놓으시는데 난이도가 좀 셀 거예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자, 봅시다. 우선 보면 ft라고 한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거리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2t-a라고 하시면 되고, 그 녀석의 제곱, 그 다음에 t분의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근데 여기에서 극값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극값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적어도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은 f'의 t를 해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에다가 지금 2t-a에다가 다시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미분이니까. 맞지? 겉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그리고 성미분을 하게 되면 2가 하나 더 붙는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t분의 2-a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성미분을 하는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t분의 1을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원리를 무시를 하고 그냥 외워서 그냥 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워는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하게 되면 t분의 1이 나오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2라고 한 녀석은 상수니까 그냥 마이너스에 t제곱분의 2가 이렇게 온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그냥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2는 3이니까 8t가 되고요.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얘를 이렇게 갈까요? 여기를 4라고 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에 t세제곱분의 8에다가 플러스 t제곱분의 4a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법이 없죠. t의 세제곱으로 우선은 지금처럼 묶어주는 겁니다. 통분 처리를 하는데 8t에, 그래서 얘는 4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a에다가 t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4a의 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t라고 하는 녀석 자체도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얘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다. 얘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8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t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에다가 4at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다시 한번 묶어 버릴게요. 지금 분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t-1에다가 t 플러스 1에다가 다시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랑 얘를 묶었으니까 8t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t 플러스 8,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요 그냥 편하게 또 한번 4로 그냥 묶을게요. 4에다가 t-1에 t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t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t의 세제곱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f'이에요. f'의 t. 극값을 한 개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f'의 t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잘 봐. 이 녀석 전체를 한 번에 부호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t는 0보다 크니까 얘 양수야. 맞아? 그리고 얘도 양수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f'의 t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t-1에다가 2t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 플러스 2 이 녀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우선 지울게요. 뭐 맞았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우선. 자, 여기서부터 잘 봐봐.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부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우선 t=1에서 부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우선 첫 번째. 기억이야. 이렇게 쓸게. ft라고 하는 녀석을, ht? 이렇게 쓰자. 그냥 편하게. 좀 길게 쓸게.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at 플러스 2 이퀄 0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할게. 우선 중근을 갖는다. 됐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에 4, 2, 8이니까 16이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될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네? 자, 이제부터 부연 설명할게. 왜 얘가 중근을 가져도 상관이 없냐면,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얘 3참수지. 3참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1 이외의 것에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중근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때의 부호 변화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의 부호 변화란 말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극값은 역시 여기서 하나야. 그치? 두 번째.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가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중근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극값을 나타낼 수가 있지.
근데 선생님, 에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얘랑 중근이 완전히 동일할 때. 중근도 1과 서로 동일할 때. 그래도 지금 보면 3참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을 거란 말이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니까 이게 1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나 역시나 있어. 그래서 중근을 가지면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쪽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수학 2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예, 수학 2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생각할게. 2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인데 2 이퀄 0인데 자, 이거 잘 들어줘. 이거 되게 설명을 잘해야 되거든. 얘 중근이라고 했지? 근데 이 중근에 특수하게 이렇게 생각을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t 이퀄 1이라고 하는 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1 이외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이런 뜻이야. 선생님 말은 얘가 두 개의 근을 갖는 건데 얘가 두 개의 근을 가져. 근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이 아니라는 거야. 1 이외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1의 근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1의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얘의 전체에서 보게 되면 얘는 중근을 갖고 있는 거지. 1이라는 중근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1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야. 그러면 a는 뭐가 돼? 4가 돼. 이렇게 돼. 결과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여기는 플러스 4일 때와 여기는 4일 때가 서로 겹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에다가 그냥 실제로 4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2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t의 플러스 2 이퀄 0이 되고 2로 묶어버리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이렇게 와서 얘는 2의 t-1의 전체 제곱이라서 저 앞에 있는 t-1까지 하게 되면 3중근을 갖게 돼. 3중근을 갖게 돼. 내가 이렇게 가정은 했지만 3중근을 갖게 되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엄밀하게 말을 하면 이 가정이 여기서는 사실은 이 근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 이해됐어요? 하지만 최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얘를 가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구해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렵다.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또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 너희한테는. 뭐냐면 2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 이퀄 0이 응? 0이 t가 0보다 큰 곳에서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부호 변화는 여기서만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 값을 가져. 그러면 얘가 t 이퀄 양수에서 허근인데 여기까지 필기를 했으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자, 우선 첫 번째 1번이라고 쓸게. 그냥 단순히 그냥 허근을 갖는다라고만 해도 붕 떠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판별식 D 얘가 어떻게 돼? 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었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다. 됐니? 두 번째 T가 0보다 크지만 이 녀석 자체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 어떻게? 되게 재밌죠?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거, 그쵸? 이렇게
0일 때. 0보다 큰 곳에서 이미 어떻게 양수였을 때. 그러면 0보다 큰 곳에서는 실근을 안 갖는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이러려면 어차피 0을 집어넣으면 얘 2야. 여기가 이미 2란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칭축 자체가 왼쪽으로 가 있으면 되겠지. 대칭축 자체가 왼쪽으로 가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의 대칭축은 어떻게 돼? 4분의 a란 말이야.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쵸? 이렇게 돼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예. 따지는 연습. 근데 이 문제 좀 많이 봐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중요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을 빠뜨리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좀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볼게. 자, 봐라. 자,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우선 디귿번부터 따져 줘볼게. 야,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니 안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A가 0보다 작기만 하면 성립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합집합으로서 A가 그냥 4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돼. 됐어? 두 번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고 여기가 A가 4였을 때 성립한다라고 했었지? 어차피 A가 마이너스 4이면 이 안에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A가 4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등호가 이때 성립을 하겠지, 이렇게. 그쵸? 합집합이니까. 자, 그러므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각각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이쪽 파트는 수상 파트예요. 수상 파트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투다라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수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서도 이 중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여기가 3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5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각 APD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최대일 때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죠. 대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녀석을 알파, 뭐 이 녀석을 베타 이렇게 해서 간주를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세타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점이고,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때의 탄젠트라고 하는 값 자체를 나타내기가 다소 좀 복잡하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요 편의상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그냥 베타라고 합시다. 편하게 가자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세타라고 한 녀석은 그래서 뭔데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세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세타야. 그러면 탄젠트의 세타라고 한 녀석은요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탄젠트의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납득 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한번 봐봐.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의 베타입니다. 1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알파 곱하기 탄젠트의 베타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A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3 마이너스 A입니다.
탄젠트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요. 그래서 a분의 5에 해당이 되고요. 탄젠트의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3-a분의 2에 해당이 되어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에 a에 그 다음에 3-a 분의 1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a분의 5에다가 플러스 3-a분의 2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근데 이런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B와 C 사이에 한 지점을 P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B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0보다는 크고요. A가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그냥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고요. 주의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범위 같은데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제를 급하게 푸는데 이게 범위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상당히 좀 난처해지거든요. 그리고 딜레이 되는 시간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꼼꼼하게 여러분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3-a 자체는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그냥 곱을 해버리면 5에다가 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여기 a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a가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15 마이너스에 어떻게 돼요? 3a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진행할까요? 자, 볼게. 얘를 f의 a라고 하자. 됐니? a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의 값이 최대일 때를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f'의 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이 녀석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목셈 미분법.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밑에 거 그대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0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에다가 플러스 15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얘를 미분한 거죠. 이 녀석을 미분한 거죠. 분모를. 그래서 이 a-3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바꿔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a에다가 마이너스 30이 이렇게 오고요. 우선 앞에 거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6a의 제곱에다가 3, 3은 9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1이죠. 21a 플러스 45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3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8인가요? 18a 그리고 플러스 15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를요 3으로 다시 묶어봅시다. a의 제곱 6a 플러스 그 다음에 5 이렇게 마이너스 39 그쵸? 여기 마이너스 39 네.
마이너스 30. 그렇죠. 검산하면서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 10. 됐습니까? 예. 큰일 날 뻔했어. 그냥 끝까지 갔었으면 또 찾아내느라고 힘들 뻔했네. 자, 이거 봐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0 이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f'의 a라고요. 그러면 부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니? 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거 봐봐. 얘는 항상 0보다 큰 수야. 판별식 한번 해보면 허공 나오죠.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양수야. 그러면 부호 변화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이해됐습니까? 야, 얘 판별식 D를 해도 얘 두 개의 실근 갖는다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갈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녀석의 그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25에다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20? 2 루트 5가 돼. 그러면 결국에 이 A의 값 자체가 실근의 값 자체가 2 루트 5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가 5 마이너스 2 루트 5 여기가 5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 양수고요. 여기 음수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0과 3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0은 어림잡아 그냥 여기를 0이라고 하시고 3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는 뜻이고 극대이자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 A의 값은 뭐라고 하면 된다는 뜻이야? 5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죠. 우선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두 개의 실근을 구했는데 우선 얘는요 무조건 3보다 큰 수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답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래프 한번 그려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서 3을 빼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을 한대요. 그래 놓고서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 옆에다가 서술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ln에 1 플러스 x 마이너스에 ax 플러스 1분의 x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그냥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x를 이렇게 하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1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a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얘는 지금 미분하니까 1이고 ax 플러스 1 마이너스에다가 x에다가 다시 a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x 플러스 1에 1분의 1에 자, 다시 한번 써보면 a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a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분의 얘는 전개를 할게요. 얘 전개를 하게 되면 a의 제곱의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2a의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자,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에다가 a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리고 x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요. a제곱의 x에다가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2a라고 쓸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답도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요. 이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ax 플러스 1이 분모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호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는 항상 양수고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자,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것을 한번 보시면 a의 제곱 분의 1-2a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1-2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므로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무엇이? 1보다가 아니라 2분의 1보다 a가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녀석이 1번입니다. 여기가 0이 있는데 여기에 a제곱분의 1-2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가 증가를 해요. 자, 그러므로 우선 정리 한번 해보면 x가 0보다 큰 곳에서 f'의 x는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증가를 해요. 증가. 두 번째.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f에 0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됐어요? 그러므로 x가 0보다 큰 데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납득 되셨습니까? 뭐 크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봐봐. 선생님 봐봐. fx를 미분했더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끌어냈어. 그러면 여기가 x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맞지? 근데 0을 집어넣으면 0을 지난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을 무조건 만족시키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퀄이 있지만서도.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경우는 성립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a의 제곱분의 1-2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보는 바같이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a가. 하지만 a는 양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0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봐라. 여기가 0이거든? 여기가 a 제곱분의 1-2a가 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었지.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오른쪽에서는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f에다가 a제곱분의 1-2a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거 봐봐. 0에서의 함수값보다 a제곱분의 1-2a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은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감소를 하니까. 맞아? 0과 얘 사이에선 감소를 하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은 f의 0보다는 작은 값이지. 근데 얘는 0이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맞지? 여기가 0인데 0보다 작은 쪽으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무조건 양수라고 할 수 있어? 없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더라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마지막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 C가 이 원 위를 지금 움직이는 점 P와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가와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자, 진행하겠습니다. 원 C의 중심이 원점을 출발을 해서 y = x를 따라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를 향하여 몇 초 4 루트 2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초 4 루트 2의 일정한 속력,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세요. 예, 거기다 밑줄을 딱 치시고요. 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조건은 점 P는 1,0에서 출발을 해서 원 C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초 2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몇 초 2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또 치세요. 자, 그랬을 때 원 C의 중심과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Q라고 했을 때 T는 8분의 파이에서 점 Q의 속력을 지금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자, 봐봐. 우선 중심에 대해서만 생각할게. 이 중심이 이렇게 가는데 T초 후에 여기에 다다랐다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T초 후에 얘의 중심이 여기에 가 있다라고 하고 이 녀석의 좌표를 편의상 A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편의상 A라고 이렇게 쓸게. 근데 몇 초? 4 루트 2만큼 갔다라고 했으니까 T초 후는 4 루트 2T가 될 거야. 됐어? 그러면 4 루트 2T라고 하는 그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 됐니? 그러므로 결국에는 원점에서 A,A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결국에는 4 루트 2의 T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러므로 A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은 4 루트 2T에 해당이 되어서 얘랑 얘가 서로 없어져서 A는 4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너희들이 적어도 4 루트 2고 여기가 y = x고 여기가 45도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x좌표, y좌표가 각각 4t, 4t 이렇게 움직이구나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좌표는 뭐냐? 4t, 4t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P라고 하는 녀석은 1,0에서 t초 동안 이 원이 움직이면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움직이는 거지. P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그었을 때 본래의 P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할 거 아니니. 그럼 움직이면서 어떻게 얘도 동시에 움직이니까 한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할게. 너희들 편의상 이런 식으로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할게. P가 됐어? P'이라고 할게. 됐니? 그러면 생각해봐. P가 원주상을 몇 초 이만큼 움직인다고 했지. 그러면 T초 후에는 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P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2T가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역시나 여기서 편하게 얘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보조선을 딱 그어.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지 얘를 편의상 이렇게 할게. 요 녀석을 A 길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B 길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뭐니라고 한다면 뭐야? 코사인에 그 다음에 세타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사인에 세타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ET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1 곱하기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랑 서로 동일한 거지. ET야.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코사인에 ET가 되고요. 얘는 사인에 ET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납득됐니? 자, 그러면 P라고 한 녀석의 위치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자, 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A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 B만큼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P'이라고 한 녀석은 4T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플러스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 A니까 코사인에 2T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납득됐어? 그 다음에 얘는 4T 플러스 사인에 2T라고 하면 되겠죠. 납득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 P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중심을 서로 이었을 때 여기 절편이야. Q라고 하는 녀석이 X절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 녀석이 Q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P'과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얘를 지금 편의상 어떻게 x,0이라고 한다면 x,0을 집어넣어서 x좌표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방식대로 그냥 기울기로 가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니? x 마이너스 4t분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0 마이너스 4t 이퀄 4t에서 4t,4t에서 P'까지의 기울기가 서로 동일해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 저걸 그냥 빼봐. 그러면 어떻게 돼? 코사인의 2t 그 다음에 사인의 2t가 되겠죠? 됐어요? 야, 그런데 이거는 뭐니? 탄젠트의 2t가 된단다? 됐어? 그러면 요 녀석의 자리와 요 녀석의 자리를 서로 바꿔. 요 녀석의 자리와 요 녀석의 자리를. 그러면 마이너스 4t 탄젠트 2t분의 1이니까 코탄젠트 2t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얘가 x-4t야. 그 x는 그래서 4t 마이너스 4t 코탄젠트의 2t가 된단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 야, 그러면 말해봐. Q의 속도는 뭐야? T초 때의 속도는 4t 빼기 4t 코탄젠트 2t 콤마 0이야. 그게 속도야. 미안해. 속도가 아니라 이거 위치죠. 미안해요. 위치. Q에서의 위치를 의미해. Q에서의 X절편에서의 위치. 됐어요? 그러면 그냥 봐봐. Q의 속도를 구하려면 우선 속도를 구해. 속도. 야, Q의 속도는 dt분의 dx,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만 움직이니까 결국엔 어떻게 y는 그냥 0으로 취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좌표의 속도가 결국엔 전체 속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됐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봐봐. dt분의 dx야. 얘 어떻게 쓸 수 있니? 4 마이너스 4. 얘 미분하는 거예요. 자, 이거 미분하는 거 잘해봅시다. 자, 얘 미분하면 1이야. 됐니?
얘는 그대로 코탄젠트 ET 됐니? 다시 플러스 T. 야, 코탄젠트 ET 미분해봐. 뭐야? 코탄젠트 미분해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미분하면 C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에 ET 됐니? 겉미분 됐어? 그런데 속미분까지 하니까 얘 2가 이렇게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이해되셨어요? 얘들아 이거 봐봐. 얘가 속도야. 속력은 뭐니? 이 녀석의 크기지. 미적분에서는 이 녀석의 크기지. 수투에서도 이 녀석의 크기였지.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었지.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쓸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를 0이라고 하지 말고 편의상 dt분의 dy라고 합시다. 속력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dt분의 dx의 제곱 dt분의 dy의 제곱 됐어요? 근데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dt분의 d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t가 무엇이었을 때? 8분의 파이였을 때.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 그대로 집어넣을게. 얘 그러면 뭐가 되니? 8분의 파이니까 코탄젠트 4분의 1 파이거든? 탄젠트 4분의 1 파이가 1이니까 얘 그냥 1이야. 1이야.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 얘랑 얘가 이미 없어져. 그러면 얘랑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8t 그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의 2t가 돼. 됐어요? 8t를 집어넣어 보렴. 얘 파이야. 8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코시컨트의 4분의 1 파이의 제곱이 되겠지? 코시컨트의 4분의 1 파이는 루트 2야.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2야. 이렇게 돼.